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유진입니다. 네. 자,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고 싶어 할 텐데 오늘은 비가 오지만 또 가을비는 굉장히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럴 때 또 카페 나가서 비를 만끽하면서 커피 한잔 하고 싶으실 텐데 그런데 또 취준생분들이 요즘 하반기 공채를 한창 치르는 중이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마지막 하반기 공채인 만큼 합격의 첫걸음이 될 서류 전형부터 작은 실수도 없어야겠죠. 네. 때문에 하루 전 제출 1시간까지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정말 알찬 정보들로 꾸며봤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꿈꿔봤을 직업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저 네. 보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바로 아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도착지까지 무사히 안착시켜주는 그야말로 하늘 위의 대사관들의 집합소입니다. 네. 항공사 채용 특집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취준생들에게 합격의 날개를 달아드릴 분들을 소개해야겠죠. 취업 컨설팅계의 팔방민, 커리어 컬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 그리고 최지영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인사를 굉장히 다소곳하게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송아쌤,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취업 컨설팅 분야가 정말 경계가 없을 정도로 아까 팔방민이라고 맞아요. 소개해 주셨는데 못하는 분야가 있나요? 입금 되면 다 해야죠. 좋습니다. 네. 멘트 좋아요. 입금되면 열심히 뭐든.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지연쌤은 잡정보센터가 첫 방문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대한항공 출신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항공사 취업을 돕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저는 95년 대한항공에 입사를 했고요. 오. 승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3년 근무를 했고 지금 현재는 에어24 대표로 항공사 관련해서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잡정보센터 첫 방문이신 만큼 간단하게 각오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취업을 시키자. 그게 아. 저의 각오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좀 알려드리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양옆에 팔방미인과 여왕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든든한 잡정보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항공사 공채부터 살펴볼 텐데 한유진 캐스터가 한유진 승무원께서 오늘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여러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항공사 채용에 대한 취준생들의 궁금증을 댓글 참여로 받아봤습니다. 송아쌤과 지연쌤과 함께 항공사 채용에 대해서 궁금증을 살펴보고 성공 취업의 노하우는 물론이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 베스트 댓글을 선정해서 마지막에 오메가 오픽 온라인 수강권도 드리니까요. 마지막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주요 항공사들의 하반기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있을 텐데 이번 하반기 항공업계 채용 분위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송아쌤, 분위기가 지금 좀 어떤 편인가요? 그래도 뭐 항공업계는 다른 업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채용이 많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채용 규모가 2천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가장 규모가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600여 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번 하반기에서 신입 채용은 200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연쌤께서는 또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네, 혹시 두 분께서는 2016년에 저희 항공 여객이 얼마나 정도 되셨다고 생각합니까? 항공 예, 여객이요? 항공 여객 수가 알아맞히시는 분이면 정말 항공에 엄청 많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요. 20만 명? 네. 네. 택도 그래서 없군요. 2016년에 1억 명을 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생각보다 아이고. 아마 많은 숫자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2017년 이제 작년 결과를 보면 1억
93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와. 그만큼 국내 여객 같은 경우는 4.8%, 국제 여객 같은 경우는 5.4%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 네.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항공 수요가 있는 만큼 당연히 또 항공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무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항공사 취업 공채가 절실한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만 쏙쏙 뽑아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빨리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댓글이 띠까띠까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항공사 일반직 부문 대한항공과 진에어, 한진 계열은 학교를 많이 본다고 들었는데 다른 저가 항공사 일반직 부문은 학별로 얼마나 가르는지, 그리고 현재 인서울 하위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학점은 얼마나 유지해야 하고 정말 어학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지, 그리고 직군에 따른 업무 소개 및 관련 자격증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 질문에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또 쏟아내 주셨는데 먼저 송아 쌤이 좀 진단을 해주실까요? 이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네. 일단 그 스펙이라는 부분은 모든 분들이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왜 속담에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기왕이면이라는 말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 담당자분께 직접적으로 여쭤봤을 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스카이 되면 실제로 합격률이 좀 좋은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우리 가뜩이나 요새 상황도 안 좋은데 이미지 더 안 좋아지니까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스카이 같은 소위 말하는 학교가 좋은, 그러니까 레벨이 좋은 학교 학생들은 학점이 조금 낮아도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해주는 것 같다라고 학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실제로 제가 이제 봤던 학생 중에는 28살의 여성분이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딱 대학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광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조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출신이었고 그 친구는 이제 경력상은 보험업계에서 1년 정도 영업한 경력이 있었는데 충분히 합격을 했었던 케이스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를 물론 보지만 학교가 예를 들어서 좀 내가 학교로 뭔가를 이렇게 승부수를 줄 수 없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연 쌤은 이 스펙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좋은 스펙은 누구나 다 선호를 하겠죠. 어느 기업이나.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이제 송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좋은 학교만 출신들은 받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제 동기도 스카이 출신은 아닙니다. 일반직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또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봤는데 네네. 일반직의 경우 제가 좀 알아봤을 때는 평균의 학점이 한 3.5 정도 이상이었습니다. 3.6 정도 이상이면 좋았는데 뭐 3.5 이하라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아마 합격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어학 능력이죠. 그래서 토익뿐만 아니라 토익 스피킹, 그다음에 850점 정도 이상이면 가장 좀 안정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오픽의 경우는 IM2 이상이면 대체적으로 서류 면에서도 합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가르친 학생이 한 명이 있는데요. 승무원을 사실 공부를 했었습니다. 승무원직을 준비를 했는데 이 친구가 능력이 좀 탁월해서 그런지 좀 준비를 했고 이스타항공 본사직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7살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여자입니다. 여성 지원자고요. 그런데 스펙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만 영어는 굉장히 상급이었고요. 회화 중심의 상급이었고 스펙은 중국어에서 HSK 6급 정도였습니다. 근데 일반직에 합격한 경우가 있어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 지원자들도 좀 지원을 좀 많이 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지연 쌤 이분 같은 경우에 인서울 하위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고 어학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지 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은 어떨까요? 우선은 인서울이라 그래도 조금은 자기가 준비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서울보다는 자기 능력을 좀 발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능력을 가장 조금 먼저 준비를 먼저 하시고요. 그 외에 필요한 직무 능력은 이제 항공사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는지 직무별로 좀 준비를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 역시 스펙 관련한 질문인데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항공기술직 학점이나 대학 네임을 많이 보나요? 학점이 3점 초반으로 낮다면 대신 만점에 가까운 토익과 제2 외국어로 스펙 보완이 가능할까요? 지연쌤, 이분의 합격 진단은 어떻습니까? 제가요 이것을 보면서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를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이력을 스펙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합격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서류는 저는 합격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항공우주 관련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졸업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항공기술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성적이 낮다고 했는데 성적 한 3점 초반대, 3점 한 2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만점에 가까운 토익이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만점에 가까운 토익과 제2 외국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선은 학점은 좀 낮더라도 관련 학부이고 또한 영어 성적도 굉장히 높고 또한 그 스페인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지금 제2 외국어로 점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이분이 합격을 한다면 저는 스페인 쪽으로도 아마 발령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감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꼭 이 친구는 지원을 하는 게 좋겠고요. 한번 도전을 해서 대한항공 항공기술직 지원하셔서 합격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송하쌤도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좀 순환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초 3년간은 어떤 기술직이든 뭐든 어디에 지원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현장 근무를 3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점수가 그리고 가장 다른 거 학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떤 것들이 높았을 때 외국어가 높은 것이 가장 가점이 높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 순환 업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대한항공은 자소서 접근이 조금 다른 기업과는 다릅니다. 지금 요즘 굉장히 핫한 게 직무 역량, 직무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직무에 대한 것들을 뭐 이 회사에선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서술을 하라고 하는데 대한항공만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통 다른 기업들은 직무자만, 예를 들면 CJ 같은 경우는 직무자만 서류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대한항공은 직무자가 전혀 서류를 보지 않고 인사 담당자만 서류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무에 대한 이해도보다는 본인의 역량 자체를 좀 어필을 하셨으면, 하지만 또 인사 담당자가 말하기를 요새 또 직무 위주로 얘기하는 게 트렌드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게 뭐 써도 되기는 하나 우리는 그런 직무가 어차피 굉장히 자유롭고 뭐 항공기술직으로 지원했는데 항공기술직에서는 뭐 1년 정도 근무하고 다른 데로만 뭐 돌다가 퇴사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직무보다는 본인의 역량 위주로 서술해 줄 것을 좀 권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관련 궁금증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하늘치뽀님께서 항공사의 영업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역량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왜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건 먼저 송하 쌤이 좀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뭐 좀 여기서 영업 업무에 대해서 좀 많이 구체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일단 영업 업무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송에서 하는 영업이 있고 여객 영업이 있고 화물 영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가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술직 분들이 하시는 뭐 군용 그런 어떤 B2B라든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수주를 따오는 그런 영업들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아마 일반 관리에서 하는 영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말하자면 직무별로 좀 영업군이 다른데 운송 영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객을 직접적으로 이제 데스크에서 발권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네. 거기에다가 이제 프로모션 같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추석 연휴니까 가격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매뉴얼을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뭐 AI를 도입을 할까 말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운송 영업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고요. 여객 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선을 직접적으로 관리.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데 노선을 늘릴까 말까. 그러면은 이 노선을 늘리기 위해서 여객기를 새로 사올까 말까. 새로 사면 뭘 사올까. 이런 영업들도 여객 영업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행사, 어떤 여행사에 찾아가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LG U 플러스가 있는데 LG U 플러스 뭐 사내 뭐 연수를 우리 회사에서 뭐 해주세요. 뭐 이런 영업들. 그다음에 이제 화물 영업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그런 고부가 가치 그런 산업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우리 대한항공 여객기에 실어서 우리 화물 운송을 우리 쪽으로 해주세요. 이런 영업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업 직무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지연 쌤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 능력 외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좀 묻고 있거든요. 어떤 게 네네. 좀 필요할까요? 그래서 지금 금방 송화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영업 능력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부분에서도 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장을 개척하거나 그다음에 노선 운영에 대한 기본 전략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마케팅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이해 능력 부분도 조금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조직 이해 능력이라고 하면은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회사가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항공 운송과 항공 여객이 또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회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조금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류 할증료 이런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유류 할증료가 변화가 또 어떻게 항공사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감각이 조금 필요로 하겠고요. 네. 그리고 조직 체제가 이제 어떤 그래서 업무가 어떤 부서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알아야 되는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그래서 경영 이해 능력 그래서 지금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가, 매출액이 좀 감소하였다면 왜 감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마 공부를 조금 하셔야 조금 직무 능력을 조금 자신의 직무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댓글도 보겠습니다. 이번 댓글 정말 글자 수만 봐도 엄청난데요. 에인듀님. 항공 일반직을 준비할 때 기본 스펙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어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언어 점수는 있는데 사무직을 위한 자격증이 없어서 어떤 자격증부터 공부해야 직무에 도움이 되고 정말 그 직무만을 준비해왔다는 걸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보 찾기가 어려워서요. 직무를 정하는 게 힘이 듭니다. 각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채용이 진행 중인 에어서울의 5급 일반직으로 면접을 보게 되면 무엇을 어필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입사 후 어떤 일을 맡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한 진에어 일반직의 모집 분야가 많은데 각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맡게 되는 일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게 정말 꿈이라서 열심히 준비해서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방송 시간이 언제인가요? 네, 오전 10시부터 11시입니다. 네, 먼저 송하쌤에게 답변을 들어볼까요? 너무 어렵죠? 맞네요, 굉장히. 저는 근데 만약에 이분이 3학년이면 인정. 근데 4학년이면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늦은 왜냐면 거죠. 이거 4학년이 이렇게 이제 와서 모르면.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근데 어쨌든 간 굉장히 지금 뭔가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승무원분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업무들은 알 수 있는데 그 이외에 말하자면 백오피스라고 해야 될까? 그런 업무들은 알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까 영업직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관리, 일반 관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여객, 운송, 화물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여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선 관리, 뭐 신형기 도입 이런 것들 한다. 그리고 운송 영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에 통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대하는 그리고 약간의 IT를 우대하는 이유가 이제 화물에 대해서 관리, 뭐 이래서 이게 지금 뭐 스페인에 제대로 도착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운항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운항 관리 직접적인 그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를 우대를 하긴 하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운항 관리 과가 아니라도 뽑기는 뽑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비행 계획 수립, 그래서 날씨에 대한 것들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오늘은 예를 들어서 뭐 좀 기름을 많이 싣자, 조금 싣자, 뭐 이런 것들 관리하고 날씨가 좀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으니까 빨리빨리 가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뭐 거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행기를 고치거나
다른 회사 비행기를 수주를 따서 고치거나 군용기를 약간씩 이렇게 튜닝이라고 하죠. 개조하거나 고치거나 하는 수주를 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공우주 관련 사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주선을 짓는 정도는 아닌데 군용기를 직접 만들거나 네. 군용기에 들어가는 뭐 이래서 프로펠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연 쌤도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네, 질문이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근데 보면 단순하더라고요.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스펙에 대해서 우선은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네. 스펙은 네. 지나가고요. 네. 이제 언어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어는 굉장히 많이 영어만을 조금 주로 하시는데 일반직에서도 다른 언어를 많이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주항공을 보면은요, 제주항공에서는 승무직이 지금 채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승무직 같은 경우는 중국어, 그러니까 영어는 뭐 기본으로 어느 정도 점수가 있어야 되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러시아어까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지금 제주항공이 취향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다양한 언어를 좀 원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8년 하반기 이번에는요, 조금 다른 언어도 지금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언어냐면 태국어랑 베트남어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저비용 항공사로서 조금 더 전략을 내세워서 이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제주항공의 이제 목표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그만큼 이제 다른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일반직에서도 입사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 다양한 외국어가 좀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이 일단 진에어 일반직의 모집 분야가 많은데 각 분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하거든요. 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자세히? 분야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기내식 판매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기내식 판매는 고객님 치킨롤 뭐 비빔밥 이게 아니고 그 기내식을 직접적으로 진에어 내에서 그러니까 다른 항공사에 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기내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기판이 따로 있는데 기내식은 우리 대한항공에서 만든 기내식을 타 항공사에 이제 제조 납품하는 그런 영업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기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면세품 같은 거를 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을 예를 들어서 향수 뭐 이런 걸 따와서 그런 거에 대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판을 판매하는 걸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괜히 또 치킨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뭐 맛있는 치킨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니까 그런 건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연 쌤께서 좀 직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가 보면 조금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대략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직무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 지원하는 경우가 좀 자주 보곤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좀 다 찾아보니까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제주항공의 일반직 채용 공고를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항공사도 물론 어떤 직무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제주항공을 좀 보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주항공의 일반직 지원자님들은 조금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좀 보시면 채용 공고를 보시면서 어떤 업무를 하는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조사를 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분이 우리 지금 말씀하는 게 일반직에 필요한 자격증이 또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제영업부서에서는 MS 오피스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영업에서는 MS 엑셀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항 기획에서는 PPT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익관리부서라고 하는 부서에서는요, 이게 우수가 아니라 그냥 필수입니다. 그래서 엑셀, 워드, PPT 활용 능력 우수자를 필수로 하고 있는 것만큼 기본적인 자격증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학이나 스펙 이거는 좀 기본이니까 그걸 갖춘 다음에 자신이 어느 업무를 해야 될지를 좀 알아보고 지원을 하였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댓글도 보겠습니다. 22 미니미니님. 22살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승무원 스펙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분도 막학기 취업계를 내서 학점이 2.5일 경우 남자, 여자 승무원 토익 850이 넘고
토스 7 정도의 이미지가 좋다고 가정해도 저는 합격이 불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연쌤께서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실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3.0이 안 넘었다고 이제 제가 보니까 3.0이 안 넘었잖아요. 네, 2.5네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놀았지요. 공부를 안 한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사실 2.5를 넘었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류에서 물론 합격을 보장한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스펙으로 조금 하면 합격 가능성이 있지만 완전 합격을 할 수는 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학점을 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한항공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승무원에 대해서 좀 물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막학기를 내서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토익이나 뭐 다른 어떤 토스, 오피 이런 거 지금 빨리 올리시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이겁니다. 사실 언제 어떤 순간에 채용이 변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5 지금 그래요. 서류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조금 서류에 대해서는 좀 편하게 네.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대한항공이 성적 기준을 학점 기준을 둔 적이 있습니다. 바로 3.0입니다. 자, 그래서 3.0 이하로는 서류가 다 탈락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성적 기준을 두고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언제 바뀔지도 모르니 자,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가능한 그래도 학점에 좀 신경을 써달라라고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자, 그래서 3.0 이상 그래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송아쌤도 추가적인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근데 대한항공은 일단 좀 서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관대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공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같은 데는 내가 갈 데가 아니야 이러고 아예 공고를 보지 않으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금요일까지가 이제 마감이거든요. 이번에 전기 그리고 화공, 기계 그리고 IT 부분에서 굉장히 좀 채용을 강화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많이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공계생분들도 지금 혹시 방송 보시고 계시면 일단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댓글, 마지막 댓글이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직 관련해서 몇 주고 있는데 GYD7626님, 이 담당 업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 등이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업무로 우선 선택해서 배정받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결정해서 배정하는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는데 송아쌤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조금 많이 이렇게 회사에서 좀 해주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3년간은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갈 수가 없고 무조건 현장직으로 근무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기술직으로 지원을 했다. 그런데 3년간의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을 봤을 때 이 사람 기술보다는 무엇이 낫다라는 걸 회사 자체 내에서 평가를 한다면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부서에서 배치가 됐더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3년에서 5년 내기로 끊임없이 부서가 순환이 되는데 정말 기술직에 있던 분이 인사에 갈 수도 있고 화물에 갈 수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해서 그래서 대한항공의 인사팀 분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대한항공은 정말 대한항공 오고 싶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직이 쉽지 않은 기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너럴리스트일 수는 있지만 사실 스페셜리스트를 키우는 기업은 아니다. 대신에 모든 사람에게 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이런 것들을 자소서 쓸 때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스페셜리스트의 그런 역량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한 곳에만 매여 있는 약간의 외골수적인 면모가 자소서에 드러나면 조금 합격과는 멀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좀 대한항공의 인재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면접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 취준생입니다만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면접이 1차, 2차, 3차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면접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네.
자, 항공업계 면접이 또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럼요. 지원 쌤 면접 좀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면접은 우선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업 분석이 저는 항상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음에 그 내용을 쓴다는 게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승무원 면접도 3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반직에서도 3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자기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직무 역량, 그다음에 학교 회사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준비를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도전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 면접에서 저 또 궁금한 게 항공사 승무원들의 이미지를 또 굉장히 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네, 하는데 네, 네, 네. 좀 특별히 원하는 이미지나 이런 게 아직도 존재하나요? 아 그리고 네. 제 친구도 항공사를 준비했었는데 네, 네. 각 항공사마다 원하는 이미지들이 딱 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실제로 존재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2012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항공사 관련 승무원 관련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은 존재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지가 다른 것보다는 조금 겸손한 이미지. 대한항공은 겸손한 이미지. 네, 그래서 조금 잘난 척하거나 아니면은 승객을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선생님적인 이미지는 조금 아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이제 우리 유진 씨. 유진처럼 좀 다소곳하고 이제 예쁘고 좀 착한 분위기 아. 좀 많이 선호하는 게 좀 대한항공 대한항공 쪽이고요. 상인가요, 지금? 네, 네, 네. 대한항공에 네, 네. 도전해볼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송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활달하고 활발하고 네. 또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넘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나항공에서 좀 아시아나. 유리하지 않을까. 지원하겠습니다. 양옆에 또 홀월 날아가는 건 아닌지 네, 또 네, 걱정이 네. 되는데 남자도 뭐 그런 이미지가 있나요? 남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조금 대한항공도 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럴리스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아나운서 분님도 그럼 저희 셋 다 모든 항공사에서 날아가는 걸로.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면접까지 한번 댓글을 다 살펴봤는데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제약이 돼 있어서 네. 다 살펴드리지 못한 점 좀 양해를 구하고요. 오늘 저희가 7가지 댓글을 살펴봤습니다. 지연쌤께서 오늘 좀 베스트 댓글을 뽑아주시도록 부탁을 해볼 텐데요. 네. 자, 첫 번째가 띠까띠까님 스펙에 관련된 거였고 두 번째도 스펙에 관한 MKK 일단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네, 그 내용을 짚어주시면 제가 아이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역량에 대해서 뭐 여쭤본 분이 있었고요. 굉장히 또 길게 구구절절하게 궁금한 네. 것을 적어주신 분도 있었고 네. 또 스펙에 관한 게 있었고 업무 배정에 관한 거 있었고 방금 짚어본 면접에 관한 게 있었는데 이 중에 어떤 내용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그 댓글 보고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분입니다. 직접 찾아가신 분. 네, MKK 아, 본인 네. 분. 그 스펙을 직접 찾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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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던 네, 분. 네. 그러면 MKK0212님 오늘 당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당첨에 좀 사연에 응모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다 사연 응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의 한 수까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아 쌤이 항공사 채용에 관해서 신의 한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사는 제가 봤을 때에도 아무래도 이미지를 많이 보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예쁘고 잘생긴 사람 위주로 도전해서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서비스 마인드가 된 자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보면 직무 역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뭔가 나 이런 거 잘하고 저런 거 잘하니까 나 한번 뽑아보면 이 회사가 막 글로벌 1위 기업이 됩니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좀 낮은 자세에서 누군가를 서포트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어필하시면 조금 더 합격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연 쌤도 오늘 첫 방송인데 정말 여왕의 면모를 뿜뿜 뿜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여왕의 한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이거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네. 자, 항공상 취업 상상하라. 그러나 환상은 금물. 환상은 금물. 네, 환상은 금물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환상이 좀 뭐 여행을 많이 간다든지 아니면 세계에서 뭐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항공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러 이 회사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좀 다짐을 가지고 오셔야지 무조건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상상은 하지만
환상 근무이다. 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항공사 취업 도움 말씀 주신 팔방미인 커리어 컬리지 임송아 컨설턴트 그리고 여왕님 최지영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이죠.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무리한 야근과 회식은 퇴근 후 업무 연락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이 단축됐으니까요. 집중해서 일하면 회사도 가족도 더 많아진 일자리로 청년들도 일은 줄이고 생활은 높이는 행복 밸런스 일생활 균형.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섭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동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동네에 과연 오늘은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부터 이 코너를 맡게 된 캐스터 남유진입니다. 네, 그럼 먼저 강원부터 둘러보겠는데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입니다. 춘천시 삼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구업으로 사무 분야 일반 행정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9줄 이상, 경력은 관계없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회계, 세무 및 지출 관리, 연구사업 지원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연봉은 2,500만 원에서 2,700만 원 사이이고 접수 마감일은 9월 28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홈페이지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일반 행정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이지텍스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강릉시 용강동에 소재하고 있는 세무회계 서비스업으로 회계사무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관계없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및 더존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결산 등 세무신고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연봉은 1,89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이고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방문 접수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사무원 2명을 채용하는 공고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니까요. 빠른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이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충청도에는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해림건설 주식회사입니다. 본사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해 있고요.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신축 현장에 안전관리자 1명을 구인 중으로 근무지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소재해 있습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 5년 이상자로 건설 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4,500만 원 이상 지급되고요. 면접 시 조정 가능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에 올려져 있는 자사 양식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10월 10일까지입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합니다. 채용 마감일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지원하길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구직자들이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다음 주 금요일인 9월 28일에 개인 신용관리 및 재테크 요령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 채용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또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최슬기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슬기쌤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인데 추석에 또 어디 가시나요? 네, 갑니다. 저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네.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집이 바로 옆동이어서 시댁이. 진짜요? 네. 시댁이 옆동이면 좀 불편하다는 말이 있던데. 아니요. 아닌가요? 아주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이제 뭐 또 주변 학생들도 추석 맞았는데 지금 하반기 공채 때문에 네네. 많이 괴로워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추석 끝나자마자 면접 잡힌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제까지 계속 면접 준비하고 이제 큰 집도 안 가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연휴 때도 쉬지도 못하고 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세미 캐스터는 혹시 추석 때 어디 가시나요? 추석 연휴가 긴데 일단 저는 일을 하고요. 추석 언제 당일에 일하시나요? 저 토요일, 일요일이요. 네. 토일. 그 추석 당일에 집에서 차례를 지내가지고 집에 거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부천에서 그냥 네. 다 지내시는 거군요. 집이 부천이 큰 집이신가 봐요. 큰 집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진행을 해볼까요? 네, 그럼 바로 슬기쌤이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작년에 랜섬웨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또 글로벌 기업들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서 모든 기업, 공공기관이 도입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입니다.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1997년에 창립된 업력 21년의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전문기업 소만사입니다. 네. 이게 작년에 해킹 사고들이 정말 대단했었죠.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때문에 이번 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소만사, 어떤 기업인지 좀 구체적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만사는 DB 접근 제어,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즉 DLP, US 사이트 차단 등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US 사이트 차단 솔루션, DLP 솔루션,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용 DB 접근 솔루션 3개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보안 3관왕으로 불리는 기업입니다. 네. 특히 세이프 브라우징 솔루션이 웹키퍼는요, 기업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교육부, 방위사업청, 농협은행, 삼성, SK와 같은 국내 기업 그리고 금융권, 공공기관 등에서 1,500여 개의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안 3관왕이라는 점이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비결이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소만사는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 관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만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DLP 분야에서 특허 기술을 40건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180여 명의 직원 중에서 3분의 2가 기술직 연구개발 인력으로 품질 보증 인력 또한 업계에서는 최다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력도 뛰어나고 품질 관리도 또 우수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에서 시장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만사의 히스토리가 더 궁금해지는데 신세민 캐스터가 소만사의 연혁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기업인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전문기업 소만사는 1997년 주식회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로 설립이 돼서 이메일 부문 네트워크 DLP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하고요. 98년에는 SMTP 웹 메일 분석 기술, 2002년에는 메신저 분석 기술, 2005년에는 P2P 웹하드 우회 접속 분석 기술, 2007년에는 개인정보에 특화된 컨텐트 어웨어 엔드포인트 DLP, 그리고 2008년에는 웹포트 우회 접속 차단 기술 또한 최초로 개발을 하면서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합니다. 이어서 2010년에도 DLP 패킷 처리 전문 엔진과 2013년 빅데이터 검색 엔진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하면서 SAP 접근 통제 솔루션인 에바이 SAP를 인증을 취득을 하고요. 2014년에는 개인정보 보호 매출로 250억을 달성합니다. 우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까지 수상을 하는데요. 1년 후인 2015년에는 일하기 좋은 한국 기업으로 수상을 하고요. 2016년에는 포레스터 리서치 DLP 분야 10대 기업에 등재가 되며 2017년에는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엔터프라이즈 DLP 보고서로서 아시아 최초로 기업이 2년 연속으로 등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을 꿈꾸고 있는 기업 소만사의 연혁이었습니다. 네. 연혁 소개를 쭉 들어보니까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한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최초로 2016년과 2017년에 2년 연속으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손실보호 분야에 등재된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이게 또 어떤 의미인가요? 네, IT 컨설팅 기업인 미국의 가트너사에서 매년 애널리스트 감사와 고객 인터뷰,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IT 분야별 기업의 실행 능력과 비전 완성도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이는 세계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등재된 이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평가와 함께 관리 또한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소만사의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 내 개인정보 검출 기능, 또 윈도우, 맥 OS X, 안드로이드 기반의 PC 또는 단말기의 개인정보 검출 기능, 그리고 신속한 고객 지원 정책을 강점으로 평가받아서 2년 연속 DLP 분야에 올라 기술력과 제품 성능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한번 등재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바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롭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기술력이나 좀 제품 성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봐도 네.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좀 높게 봐도 될까요? 네네. 소만사는 이미 2006년 6월부터 미국 산호세 미주법인을 설립해서 그걸 시작으로 해외 진출을 점점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국내에 비하면 매출이 아직은 작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 멕시코 중앙정부 및 주정부, 그리고 필리핀의 IT 기업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으로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국내외 규모 있는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2017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216억이고요. 또 261억이고요. 네. 당기순이익은 30억입니다. 직원 수는 183명 정도이고 14년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위 2.5%의 튼튼한 재무 안정성과 기술력으로 앞으로 기대가 큰 미래이든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14년 연속 흑자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걸 텐데 이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워라벨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벨이 굉장히 요즘 중요하기 때문에 취준생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척도 중 하나라서 이 복지가 좀 얼마나 좋은지 복지 수준은 어떤가요? 네, 소만사는 대기업 이상의 복지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0년째 매년 전 직원이 해외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장기 근속자 포상이나 리프레시 휴가 제공이 부여가 됩니다. 또한 자녀 학자금 지원, 종합 건강검진, 주택자금 직원 대출 등이 있습니다. 또한 IT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적인 교육 또한 직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내 스터디, 도서 구매, 자격증 취득, 외부 교육 및 해외 전시에 참관 등과 같은 교육복지 제도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소하지만 제가 또 부러웠던 복지가 하나 있는데요. 네. 1,000원에 10개의 음료수를 뽑을 수 있는 사내 자판기, 100원짜리 자판기라고 합니다. 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팀장님께서 1,000원 주면서 학생, 사원, 1,000원 줄 테니 음료수 9개 뽑아오고 100원 남겨와 이런 식으로 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저희가 음료수라도 하나 좀 놔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좋아요. 이런 게 사실상 진짜 네네. 근무할 때 정말 도움이 맞아요. 많이 됐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지만 직원들의 주머니까지 아껴주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바로 슬기쌤이 채용 전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소만사는 크게 5가지 부분에서 신입 및 경력직 공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보안 솔루션 기술 지원 엔지니어 신입과 3년 이상 경력직을 채용 중에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국내 계약 관리 직무 경력 1년과 또는 신입 채용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안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악성 코드 분석 직무, 신입 및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또 보안 서버 직무는 신입 채용 중으로 9월 25일까지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 상세 내용 참고하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신세미 캐스터가 바로 채용 부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채용을 현재 5가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안 솔루션 기술 지원 엔지니어는 개인정보 보호용 보안 솔루션 구축, 고객사 보안 솔루션 유지 관리 및 기술 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정보 처리 기사, 리눅스 마스터 등 IT 보안 관련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계약 관리인데요.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솔루션 국내외 계약 관리와 고객 관리, 영업 관리를 담당을 하고요. 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이 역시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안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인데요. 엔드포인트 보안 에이전트 개발을 담당하고요. 지원 자격으로는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 그리고 자바 또는 C++ 개발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다음은 악성 코드 분석입니다. 악성 코드 분석 목적 자동화 수집 및 분류 시스템 운영, 개발을 담당하고요.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지만 악성 코드 분석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수입니다. 기계학습 관련 지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서버인데요. 정보보안 어플라이언스 설치 및 제작, 오픈소스 기반 제품 인프라 설치를 담당을 하고요. 지원 자격으로는 고졸 이상의 학력, 그리고 리눅스 설치 또는 운영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신세미 캐스터가 5가지 채용 부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슬기쌤, 채용 절차는 혹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서류 전형 이후에 1차 실무 면접, 그리고 2차 임원 면접,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우선은 필기시험에서 약간의 인성 검사와 진행되기도 하고요. 또 전문 지식을 묻는 필기시험이 진행되기도 한다고 하니까 면접 전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채용 절차는 다른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필기시험 그리고 인성검사 또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슬기쌤, 이제 소만사에 지원하는 취준생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입사 지원 팁이랄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자사 양식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내에서 꼭 자사 양식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 또 자소서 작성 시에 중요한 점은 스킬셋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보유 기술을 상세하게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등에 대한 본인의 보유 기술을 작성하시는데요. 작성하실 때 업무상에서 얼마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셔서 얼마나 구현 가능한지 활용 가능한지 정도를 상세하게 작성하시고요. 또 이 부분이 면접의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레퍼런스 체크라고 해서 그 레퍼런스 콜이 직접 가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에게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는 선배 또는 이제 교수님 그리고 전 직장 상사들을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신문 인터뷰에 따르면은 소만사는 채용 시에 애티튜드 플러스 디테일이라고 하여서 즉 마음 자세에 달려 있는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본다고 하였습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그리고 성실, 특히 열정이 드러나는 자기소개서 작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슬기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소만사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IT 쪽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개발자로서는 정년이 짧다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재직 중에도 10년 또는 20년 후의 미래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또 소만사에서는 아직도 임원들이 직접 개발자로서 코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직무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직책이 높아지는 것, 젊은 개발자들이 정년까지 코딩을 하면서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소만사의 목표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백발의 개발자들 같이 30년 동안 개발자로 일하기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IT 기업의 항상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정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세미 캐스터가 취준생이라면 이 소만사 지원을 하십니까? 지원하겠죠. 네, 제가 연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7년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뭐 한국 최초,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기술들이 많은 걸 보면은 기술력이 정말 튼튼한 것 같고요. 또 해외에서도 입지를 탄탄하게 다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쪽 취준생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자로 30년 일하기 이런 비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IT 계열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미래 안전성이 탄탄한 소만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채용 정보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코리아의 최슬기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금요 스페셜인데요. 추석을 맞아서 준비된 잡소리꾼이 방영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2부에서는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